예, 힘드시죠?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235페이지요. 제2장 물건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은 권리 변동이라 되어 있고, 이것이 물권법에는 물권 변동, 채권법에는 채권 변동이라 등장합니다. 그럼 권리 변동이 포괄적인 용어고, 그 속에는 물권 변동도 있고 채권 변동도 있어요. 그럼 권리 변동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통칭하기 때문에 결국 권리만 물건으로 고치면 물권 변동이죠. 예, 물건이 발생하고 물건이 변경되고 물건이 소멸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물권 변동이요. 발생한 권리의 주체 입장에서는 취득, 소멸은 상실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취득, 변경, 상실이라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면 얻을 덕자, 잃을 실자, 덕실 변경이라 말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은 입문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뒤로 넘어가시고 238페이지에 아래쪽 큰 3번이요. 법률 행위를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가 남기지 않는가에 따라 구별한다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 행위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 중 물권 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를 무엇이라 말한다? 물권 행위라고 말한다. 라는 개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239페이지에 3번 독자성 무인성의 문제예요. 거기에 학설은 시험 아니고 이 2번에 판례 동그라미 하시고 언더라인 유인성 언더라인이요. 첫째 줄 마지막 당연히의 체크요. 예, 당연히 밑에는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되겠네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말소등기 없이도 그 말이 당연입니다. 자, 지금부터 판례 유인성설을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 여러 군데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독자성의 문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갑이란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있습니다.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있어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이 매매 계약은 원인 행위라고 말해요. 계약이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중에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 말해. 원인은 법률 행위도 있고 법률의 규정도 있다. 그래서 원인이 법률 행위라면 무엇이라 말한다고? 원인 행위요. 그럼 항상 전제하여 예를 들듯이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10%, 차후 2월 1일 날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하고 차후 3월 1일 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매매하였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언제나는 아니고.
그럼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은 했지만 아직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행위를 무엇이라 말해? 채권행위요. 그럼 3월 1일이 도래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렸어요. 그리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돼버렸다고. 대금 지급하고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말은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남았다, 남지 않았다.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무엇이라 말한다고? 물권행위요. 그럼 우리 시험은 아니고 독자성의 문제예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전혀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연관성이 그래도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독자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 물권행위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면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판례가 독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판례에 따른다면 원인행위가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됐다면 입문과정의 해제까지도 맛을 봤죠? 예. 원인행위,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됐을 때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있을 유자, 원인할 때 인자, 유인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무인성. 판례가 유인성을 채택하고 있어.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쳐요. 취소가 돼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해제가 돼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니까 1, 2월 달에는 이걸로 하자고. 원인행위, 채권행위가 무효가 됐다면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인성설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효력도 판례에 따른다면 무엇이 됐다는 말이다? 무효가 됐다는 말이에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력도 무효가 됐다는 말은 결국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다? 매도인 갑에게. 그러므로 판례에 따른다면 물건이 소유권이 제가 물건 중에 소유권 예를 들었습니다. 물건이 즉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소유권이 복귀되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복귀되기 위해서는 판례에 따른다면 말소 등기는 필요 있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판례가 유인성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설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적으면 헷갈릴까 봐 그냥 한자로 적어놨어요. 설자 기억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인성을 채택하고 있어. 통설이에요. 학설 시험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안에도 소유권은 누구에게 복귀된 상태라고? 갑에게, 매도인에게. 그러므로 어떤 경우는 소유권은 갑에게 있지만 등기는 을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 말입니다. 네. 어떤 경우는 권리는 갑에게 있지만 등기는 누구에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을에게.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
민법 18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고 처분하라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률 규정에는 무엇도 포함하고 있어? 판례도. 판례가 아까 관습법이라 그랬잖아요. 법률도 포함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말소 등기는 필요 없다고. 처분하기 위해서 말소하고 처분하면 돼. 그러므로 갑이 법을 알면 을 명의의 등기를 방치해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처분할 때만 말소 등기하면 되거든. 됐습니까? 실무에 등기는 됐지만 이와 같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을 명의로 등기됐다고 을하고 거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등기는 을로 돼 있지만 진짜 소유자는 누구일 수가 있다? 갑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현장에 와서 집이라면 띵똥이라도 해봐야 돼. 띵똥하면 10중 8구는 누가 살고 있어? 갑이 살고 있어. 을이 살지는 않아요. 병이 살던데 병이 임차인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해봐야 돼. 을이 아니라면. 그럼 갑이 소유자라 말하면 나쁜 놈이고, 병이 나와도 누군지 물어봐야 돼. 임차인인데요 라고 물어보면 이 집의 소유자가 을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거 하는 게 그다지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239페이지의 3번 판례가 유인성서를 채택한다는 부분. 그 다음 240페이지 부동산 물건 변동에서 등기 여부의 등기법입니다. 11, 12월 달에 아직까지 등기법을 안 할까 봐 설명은 좀 드렸어요. 등기법 시간에 내공이 쌓이고 나면 민법에서 간혹 출제하는 것을 발췌하여 3, 4월 달에 설명할 거예요. 됐죠? 뒤로 넘어가시고 243페이지요. 제3절 부동산 등기의 1번 등기 청구권이라는 부분은 심도 있게 물어보는 건 민법이에요. 등기법에서는 심도 있게 묻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민법 시간에 합니다. 자, 칠판을 보시고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등기 신청권하고는 전혀 다른 권리예요. 등기 신청권은 개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개인과 국가기관 간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권이에요. 공권. 그럼 민법은 사법인데 사법에서 공권 이런 건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워. 등기법 시간에 하라 이 말입니다.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에게 등기에 협력하라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에 관한 권리 사건이에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등기 청구권을 크게 둘로 나누어요.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 물권적으로 나누는 대표적인 이유가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참고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에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는 등기 청구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무엇을 채권적, 무엇을 물권적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원인이 법률행위라면 법률행위하고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 무엇이다? 채권적이에요. 그럼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 아니냐고. 계약은 달리 약정이라고도 말하고 달리 합의라고도 말해요. 계약, 즉 약정, 즉 합의하고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 무엇이다? 채권적이에요. 그럼 이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이 어려워요. 실체관계하고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 무엇이다? 물권적이요. 개념이 어렵다고. 그래서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라고 조금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실체관계와 등기란 말이 와닿지 않는다면 권리를 가진 자하고 등기된 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 무엇이다? 물권적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느냐고. 원인이 법률행위라면 채권적,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물권적. 이렇게 가면 될 것인데 법률 규정의 대부분이 물권적 청구권이지 전부가 아니거든.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도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고 개념 정의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마인드를 가질 것은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그 대부분은 민법 187조의 법률 규정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민법 187조의 법률 규정,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들은 등기 청구권이 거의 대부분이 무엇이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대부분이지 전부는 아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아래쪽을 이해하시고.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한 등기 청구권은 거의 대부분이 물권적이지 전부가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 그리고 법률 규정 중에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도 있거든. 예를 든다면 등기법 시간에 배웠겠지. 상속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할 때는 언제나 단독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없어.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에 협력하라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는 공동 신청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라.
절대로 공동 신청하지 않는 것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원인이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렇게 나누면 개념이 쉬울 것인데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인이 법률 행위인 것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합니다. 원인이 법률 행위인 것은 그 등기 청구권은 권리를 가진 자하고 등기된 자가 같다 다르다? 같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요. 아래쪽 보지 마시고 갑을간에 유효한 법률 행위를 했어. 이거 말고 유효합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그럼 소유권도 매도인에게 있고 등기도 매도인에게 있는 상태잖아. 그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권리도 누구에게 있고 매도인, 등기도 누구에게 있고 매도인.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고 있어.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무슨 말인지 어려울까 봐 개념은 이렇게 정한다고. 법률 행위하고 발생한 등기 청구권은 무엇이지만 채권적이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 등기 청구권은 무엇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한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매매 계약했잖아, 법률행위.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위에 적어놨네요. 제가 그래 입문과정 때 설명드렸잖아요. 대답해 주시면 저 감사한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답을 적어놓고 물어봐요. 답 적어놓고 말라 물어보는데 집중 좀 하자는 취지예요. 간혹 여러분의 촉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답 안 적어놓고 찍기를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지만 그 외에는 집중하라는 취지입니다.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도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그럼 시효 완성은 다음 주에 할 것인데 이에서 입문과정 했기 때문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등기도 갑 명의로 등기됐어. 그럼 을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를 완성했다면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 등기할 때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도 있고 등기도 있고 권리를 가진 자와 등기된 자가 같다 다르다? 같다니까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도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에요.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래. 되겠습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보자고요. 자, 판례가 유인성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물권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되기 위해서는 말소 등기 필요는 없어요. 처분하기 위해서 말소 등기하면 돼. 그럼 처분할 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지만 갑에게, 등기는 누구에게 있어? 을에게.
즉 권리를 가진 자, 즉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이 경우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에요. 그럼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갑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처분할 필요가 없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악용의 소지가 있어.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기회로 하여 장난을 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을과 거래할 때는 등기만 믿고 거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등기법 시간에도 배울 것이고.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질은 무엇이라 배울 것이라? 말소 등기라고. 이전 등기란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질은 무슨 등기라고? 말소 등기라고요. 등기법에 이 등기란 파트가 있어요. 그럼 이 청구권은 실질은 말소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에요. 자, 예습이요.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무권리자인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소 등기가 여의치 아니할 때 진정한 권리자는 이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 이전 등기는 실질은 무슨 등기라? 말소 등기라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예, 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좀 어려운 파트예요. 예,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있는 4번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 부분은 아까 판례가 관서법상의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미등기 무가 건물의 양수인 이란 파트하고 3, 4월 달에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예. 자, 뒤로 넘어가시고 2번 중복 보존 등기 지우시고 X요. 민법에서 거의 안 물어봅니다. 다만 판례 하나를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타이틀만 가볍게 이해.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 동일한 부동산에 등기 기록이 이중으로 개설됐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유효하다 하여 존치하고 둘 중에 하나는 무효로 하여 폐쇄시킵니다. 이게 중복 등기의 정리의 문제예요. 그 나중에 판례는 3, 4월 달에 설명. 4번의 무효 등기의 유용도 X표요. 여기서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은 등기법에서 자세히 하고 그 중에 쥐꼬리만큼 민법에 필요할 뿐이에요. 그 다음 4번에 250페이지야.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에도 중요한 논점인데 여기에 관계된 판례들은 3, 4월 달에 설명해야 되고 가등기는 극히 일부만 민법 시간에 물어보지 자세하게는 묻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는 민법 시간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법에 내공이 쌓이고 나면 민법에 간혹 물어보는 최소한을 발췌해서 3월 달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252페이지에 있는 심화학습 가등기는 X표 혼자 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간혹 민법 시험 지문에 등장하는 극히 일부는
등기법 내공이 쌓이고 나면 제가 발췌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53페이지 5번 등기의 추정력도 마찬가지야. 자세한 내용은 등기법이에요. 그중 일부만 발췌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고, 예, 257페이지 7번 임목등기와 명인방법 X표입니다. 연구할 가치 없어요. 그중에 극히 일부는 발췌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264페이지 제4절이요. 물건을 부동산 동산으로 나누었을 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지 동산을 중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시험범위 아닙니다. 제4절은 X표. 제4절은 진짜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오른쪽 2번 선의취득이요. 여러 차례 물어봤거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범위 아니에요. 10회 초창기까지 한 10년 전까지 제법 자주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출제위원이 아무 생각 없이 출제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출제 거의 100% 안 합니다. 최근에는 생각하고 들어와 출제하러 올 때도. 됐죠? 예, 공인중개사와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동산물권 변동은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요. 제5절 물건의 소멸이요. 예,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교재는 물건의 일반적, 즉 공통된 소멸 원인 중에 일부만 적어놨어요. 교재는 4가지를 적어놨네요. 순서 필요 없고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그리고 물건의 포기, 혼동이요. 그럼 다음 페이지 4번 혼동의 별표 하나요. 독자적으로 오지선다와 할 만한 것은 혼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문에 등장할까 봐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심도 있게 연구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럼 1번 목적물의 멸실입니다. 물건의 객체가 물건이기 때문에 객체, 물건, 즉 목적물이 멸실됐다면 물건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다면 그 객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원칙, 물건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말이고, 그 다음 이번에 토지의 포락은 이 판례를 간혹 지문에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바닷가의 토지가 포락이 될 수가 있어. 바닷물이 토지를 개먹어버릴 수 있거든. 야금야금 파도가 깎아먹을 수가 있다고. 됐죠? 그래서 그 토지가 포락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토지로서 효용이 상실된다면 종전의 토지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합니다. 그 후 포락된 토지를 다시 성토를 해도 한 번 소멸했던 소유권은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 다음 2번에 소멸시효입니다. 물건 중에 소멸시효 대상인 것은 용익 물건만입니다. 소유권은 항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담보물건도 담보물건의 부종성 때문에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과 종된 권리인 담보물건은 운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종된 권리인 담보물건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거기에 다른 것들은 체크할 거 없고 4번의 용익물건 거기에 20년간 체크하십시오. 용익물건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용익물건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점유권, 유치권은 시효제도하고 아무 관계없는 권리예요. 점유권은 본건이 있든 없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고
사실상 지배 상태를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곧바로 소멸하는 권리지 시효제도하고는 관계없어요. 유치권도 마찬가지.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하지 않고 점유로 공시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점유,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도 점유해야지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 유치권 곧바로 소멸해버립니다. 점유권 유치권은 시효제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자, 넘기시고 3번의 물건의 폭입니다. 포에 동그라미 하시고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제유포. 제가 포에 동그라미 한 이유는 법률행위란 걸 알아라. 포, 그 바로 위에는 법률행위라 적으시고 단독행위인데 법률행위라 적으시고 등기해야 물건 소멸해요. 왜 여기만 적는가 하면 물건의 일반적 공통된 소멸 원인 중 이 하나만 법률행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 규정이에요. 교재는 4가지만 적어놓고 있지만 1번의 목적물의 멸실, 2번의 소멸시효 완성, 4번의 혼동으로 물건이 소멸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물건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소멸하기 위해서 말소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물건의 포기만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물건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만 한다. 말소 등기해야만 한다. 간혹 지문에 등장해요. 그리고 참고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제한물건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제가 제유포할 때 포는 물건의 포기라 말했지만 그 물건은 소유권의 포기를 말합니다. 그 구별을 시험에는 잘 묻지는 않아요. 그 다음 거기에 4번째 혼동을 지금부터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 동일인에게 귀속된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혼동이요. 그럼 혼동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제한 물건은 소멸해요. 그런데 혼동이 발생했는데도 예외적으로 제한 물건이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 이 말입니다. 왜 혼동이 발생했는데도 제한 물건이 소멸하지 않는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고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판례가 확대 해석해서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게 시험에 중요해요. 판례니까 3월 달에 심도 있게 연구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가장 기본인 이 원칙하고 법률 규정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보자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 뿐이에요. 자,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이 부동산의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고. 제가 제한물건 중 저당권을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예.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을 간에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취득해버렸다고. 우리나라는 소유자 저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동일한 부동산에 을이 소유권도 갖고 저당권도 갖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혼동이 발생했다고. 혼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제한물건은 원칙에 따라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고. 그 말입니다. 그럼 예외 한번 해보자고요. 예외 중 제3자의 이익을 해보자고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험에 너무 쉽거든. 니나 쉽지가 아니라.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볼게. 자,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이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물건의 객체는 원칙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객체가 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험 객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객체가 될 수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지상권 전세권에 한한다. 그럼 이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병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취득했다고. 쉽게 말하면 건물이 상가인데 을이 갑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금 5억 지급하고 등기함으로 전세권 취득했습니다. 근데 상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모자라 사업자금이 딸린다고. 사업자금이 딸리면 이 전세권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존속기가 만료되면 5억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그래서 병이 을한테 돈 빌려줄 때 담보 제공을 요구했는데 을이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면 병이 바라보아 담보 가치가 된다면 전세권을 담보,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소유권이 을이 취득했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자기가 전세권을 가지는 건 허용 안 합니다. 혼동이 발생했다고. 혼동이 발생했는데 원칙에 따라 전세권이 소멸하면 무엇도 소멸해버린다고? 저당권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은 발생했는데 이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나온 김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게요. 시험에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은 주로 논점이 되는 건 판례 중심으로 물어보거든. 그래서 40문제 중에 34대 문제가 대부분은 다툼이 있다면 판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본인의 이익 중에 가장 기본 하나 해볼게요. 자,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이 부동산의 을이 1번 저당권을,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어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갑 소유 부동산에 담보 가치가 있다면 동일한 부동산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혼동이 발생했다고. 혼동이 발생했는데 저당권은 예시에 불과하고 이런 저당권자와 같은 혼동이 발생한 본인의 입장에서 이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겨요.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1번 저당권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이 발생했는데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유자 저당은 허용하지 않지만 소유자 저당이라는 이야기는 계약, 약정, 합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혼동의 예외로 혼동이 발생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는 있다 없다? 있어요. 대충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왜 본인이 이익이 되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자, 예를 든다면 애초에는 1억의 저당권이었었어요. 그런데 매매하고 이 부동산을 사들였거든. 그래서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2번 저당권자가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버리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우리나라는 순위 승진의 원칙이에요. 2번 저당권이 몇 번으로 순위가 승진한다? 1번이요. 등기부에는 2번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1번 저당권이라 읽어요. 말소가 되면 선순위가 소멸하면 순위가 승진해버리기 때문에 병이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버린다고. 그래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예시에 불과하고 혼동이 발생한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런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혼동이 발생했는데도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제한 물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여기에 관계된 내용을 3, 4월부터는 할 거예요. 3, 4월 때리는 이건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춥니다. 시험에 물어보면 이 부분이 10중 8구 정답이 돼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물권법 강론 예첨유권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 그리고 참 다음 주에는 설날이네요. 예. 그래서 연말부터 너무 수고하셨고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합격도 꼭 하시고 예,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